안녕하세요. 여성창업가입니다. 어젯밤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겨울이 되었나 봐요. 사실 겨울이 되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 괜히 재작년 여행 갔던 일본 삿포로 사진만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삿포로에서 맥주 마시고 저녁에 칭기스칸 고기 먹고 나왔는데 위에서 하얀 눈이 내리면서 고요한 그 마을이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은 시간이 될 때, 여유가 될 때마다 꼭 자주 가봐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자본인 돈인 것 같아요. 물론 정당한 돈으로요. 제가 월급을 받다가 사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월급은 항상 일정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사업은 제가 노력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비난이 날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참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딱 얼마만 있으면, 하지만 그게 없어서 그 순간에 결정하지 않아야 될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유롭게 구애받지 않고 살려면 돈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이런 자본을 증식시키는 법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수많은 서적들과 콘텐츠들이 결국에는 자본과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기를 치거나 갑자기 생겨난 로또 같은 돈들은 사실 그 출처를 모를 뿐더러 그걸 관리하거나 불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때문인데 돈을 정당하게 벌 수 있고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잘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월급은 연봉 계약을 통해서 회사와 계약된 일정 금액만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회사의 직급 체계에 맞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대리 초와 대리 말은 능력과 업무량이 많이 다르지만 그 업무량에 비해서 연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비례하진 않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장들도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을 당연히 효율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일하는 직원들을 좋은 평판을 만들고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나가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주고 다양한 장치들을 걸어서 오랫동안 그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복지 시스템이 있는데 복지 시스템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일정량의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직원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복지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못하고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안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는 3년에서 4년 같은 직급으로 머물죠. 업무량과 상관없이 그리고 같은 직급 안에서도 인사 고과에 따라서 연봉 상승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과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주는 것이 월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은 달라요. 사업은 돈 버는 시스템을 터득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몇십만 원을 번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떤 일을 해서 몇십만 원을 벌 수가 있죠. 몇백만 원을 번다고 하면 그 업계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일을 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몇 천만 원을 벌게 된다면 그것은 그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그 시스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벌게 된다면 이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 자기가 터득한 돈 버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른 업계에서 또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망했던 사업가 중에서 망하기 전보다 더 잘된 사업가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곳까지 올라가는 법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결국 명확한 출처에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알게 됐다는 거고, 저 또한 여러 번의 실패를 했어요. 물건이 안 팔려서 플리마켓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12시간을 자리도 못 비우고 김밥으로 끼니 때우고 사람이 오면 어떻게든 제품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호감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죠.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벌었지만 사실 제 인금을 제하고 나면은 남는 게 많지 않았죠. 또 어떤 날은 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제가 고용한 프리랜서들을 돈을 못 주고 알바비도 주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한 적도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사실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 오더를 기다리고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기다리면서 돌을 닦았죠. 또 어느 순간은 나는 역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비즈니스에 대한 감을 잡게 해준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아무리 신사업부에 있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조직이 클수록 조직원이 알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고 회사의 손익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은 극히 일부이고 만약에 내가 큰 그림을 그릴 위치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임원급이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 되어 있죠. 그때는 자녀도 많이 성장해 있을 테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또 지출이나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잘못 시도하면은 불안하거나 초조해서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퇴사를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스스로 훈련만 잘 되어 있다면 사업을 하는 게 100번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수입이나 매출의 규모도 다르고 스스로 하나의 비즈니스를 꾸려가다 보면 다각적인 시야도 생기고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도 파악하고 월급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의 성장적인 부분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세상의 모든 정보나 뉴스들이 다 사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의사결정 하나하나에도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저는 같은 8시간을 투자해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남을 위해서 아니면 어느 곳에 고용돼 있어서 수동적으로 일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에는 회사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능동적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을 많이 중시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좀 자유롭게 일하고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맞벌이 부부가 월급을 모아서 애 둘을 낳고 키우다 보면 부모님 도움 없이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의 수익을 채우려고 투잡을 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남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되게 평범하고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감수한다고 해도 또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저는 사업을 선택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 항상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퇴사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전적으로 불안정하면 퇴사할 때도 불안하고 곧 후회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업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퇴사할 때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밖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을 꼭 한 다음에 안정적인 우산을 버리고 사업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